저는 부동산 투자를 오래 했어요. 부동산 투자 오래, 경매 오래 했고, MPL 오래 했고, 그 다음에 뭐 신탁 공매도 했고, 부동산에 물물 교환까지 안 해본 거 없을 정도로 많이 해봤어요. 근데 부동산을 하든 무엇을 하든 모든 학문은 융합의 학문이에요. 나 홀로 떨어져서 노는 학문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금값이 얼마인가 이렇게 봐요. 그다음에 요즘에 금 따라 올라가. 그래도 금이 얼마까지 갔어? 한 돈에 100만 원 갔죠. 100만 원 한 돈에. 세금까지 포함하면. 이거 은도 투자 상품으로 해서 누가 해서 은도 투자해서 많이 벌었어요. 달러 신비의장 바뀐다 그러니까 또 달러 좀 올라갔어요. 세계적인 경제적 흐름을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미래의 자산적 가치를 땡기는데 줄어들어요. 그래서 항시 전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히 기도해요. 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남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주식도 보고 금값도 보고 은값도 봅니다. 왜? 뭘 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뭐냐? 이제 금 투자 못합니다. 너무 싸서. 올라갈 확률과 내려갈 확률 어떤 게 높아요? 전 내려갈 확률이 높다는 사람. 은 투자 올라갈 확률과 내려갈 확률 중에서 전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왜?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 달러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금, 은이 올라가느냐? 달러가 불안해서 그래요. 두 번째, 너무나 많은 통화량이 공급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입주 물량이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게 뭐예요? 2, 3년 동안 없습니다. 서울에 4만 5천 가구의 부동산 아파트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멸실이 2만 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없어요. 그 원흉은 누구야? 박원순이나. 박원순이가 뉴타운 재개발을 다 죽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존 존치에서 옛 것만 찾아다 보니까 그때부터 공급을 다 죽여버려요. 그때가 원흉이 돼가지고 지금 이 서울의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하는 이유 중에 개인적인 생각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이가 시장이 만들었던 뉴타운 지역을 다 뭐 했어요? 괴멸시켜버려요. 그때부터 공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매년 4만 5천 가구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가구들이 공급 안 하니까 앞으로 올해 내년에 사서 2007년 8년에 파는 것도 트렌드상 전 좋을 것 같아요. 경매 MPL 안 하더라도 일반 매매라도. 그래서 지금 입주 부분을 공급을 늘리려면 공공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 없냐? 국가 가지고 있는 유휴용지가 없어요. 주가 땅이 없습니다. 누가 다 갖고 있어? 민간이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은 공공이 주도한 게 아니에요. 돈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민간을 줬어요. 분양 제도를 줘서 돈 없는 사람들을 미리 분양 대금을 받아가지고 뭘 했어?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을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지금 민간의 공급이 아니면 해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재건축, 재개발의 개발 이익을 소유주한테 주더라도 용적률을 높여서 그만큼 임대료 빼는 방법 외에는 서울의 아파트를 공급할 방법은 전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정책 위반자는 아니고 경매나 MPL 강산이고 그래서 지금 신축의 입주 물량이 적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집을 못 짓는데 과연 올라가는 걸 물론 막을 거냐가 이제 정책 변수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투자에는 정답이 있다 없다? 저는 없습니다. 인생에 정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투자에도 정답이 없어요. 제가 찾는 정답은 실물 자산에 지금은 투자를 해라는 거죠. 왜? 통화량이 너무 늘어났어요. 너무 M2 통화량이 급격히 농하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돼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실물 자산에 대한 개념들, 뭐 금리든 에너지를 해야 되는데 이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저는 오르지 않은 것이 부동산밖에는 몰라요. 지금 정부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규제를 내리고 있어요. 서울에 매년 4만 5천 가구씩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없는데 가격 상승을 막아야 되는데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규제 중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뭐 20몇 번을 하면서 80 정도 주가 상승을 이끌었고 왜? 공급을 안 하면서 규제로 잡은 규제는 한계가 있어요. 예전에 영국의 논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세금을 창문 개수로 매겼다 그랬어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수십 년 후에 영국의 건물이 기형적으로 됐어요. 왜? 창문을 안 만들어버려. 그게 규제와 일반 시장 논리예요. 규제가 얼마큼 통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언젠가도 6만 가구 넣는다 그러는데 원달에 5주 넣는 거. 6만 가구 해서 누구 코에 붙이려고. 아까 제가 정답 얘기했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정답 뭘 하면 돼요? 민간 주도로 재건축 재개발에 용적률을 높여서 공급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없어요. 철도 부지 해봐야 골프장 몇 가구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서 올해 내년 계속적으로 주택가격은 상승을 한다. 다만 그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 토지거래하고 주 테마가 뭐예요? 다주택자 양도세 연장을 안 한다는 게 주 테마잖아요. 빨리 팔아서 해라.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뭐 기본세율 20% 뭐 30 걸리겠다. 여러분들이 뭐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양도세 부분이 앞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테마로 떠오를 수 있을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샀다 팔아서 잘못해가지고 몇 프로? 80%를 국가에다가 헌납하는 구조예요. 근데 손해난 거는 국가에서 물어주지? 안 물어주잖아. 그래서 내가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건축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야, 너 세금 아까워서 어떻게 내냐? 그랬더니 친구 왜? 그냥 편하게 살아. 그냥 신축 해가지고 국가하고 동업한다고 생각하고 50% 세금 내. 50. 그리고 그냥 편하게 한대요. 국가하고 공동 동업자인데 손해나면 안 주고 이익 나면 국가가 뭐해? 나눠 먹는 구조. 그 구조를 해야 자기가 편하다는 거.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당연히 50% 신축, 왜냐면 바로 팔으니까. 그런 시대인데, 가능하면 우리 같이 이제 공급업자들이 아니고, 이런 소시민들은 조금이라도 절세하고 싶은 부분이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을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정부에서 가격을 올라가는 상승 여력을 억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의 재화의 가치의 70에서 80% 다 부동산에 가 있잖아요. 전셋집, 내 집, 월세 보증금. 왜? 주식했는데 회사가 망했어. 어떡할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돼 있던 부분들을 아마 지금에 있는 훌륭하신 분들께서는 이거를 주식으로 자본 이동을 좀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부분이 전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다만 이제 너무 급하게 올라가 버렸으니 올라갈 확률과 내려갈 확률은 아마 내려갈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전 지금 주식 투자하라 그러면 안 해요. 조금 더 있다가 어디에 투자할 거예요? 주식 떨어지는 쪽에다 베팅을 한번 할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큰 테마가 되는 방법인데 사례를 하나 좀 살펴보도록